국회 통과를 하지 않고 네.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세율을 조정하려면 국회 통과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국회 통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낮춰줘.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 방법이 이 정부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할 거고 네. 그 방법이 있을까? 뭐 있을까? 있어요. 그 뭐가 있죠? 그게 뭐가 있냐면 어떤 나라들은 양도소득세가 20%가 안 되는 나라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 최고가 45%거든요. 네. 근데 예. 취득세가 12%예요. 참. 여러분 12%의 세금이 양도세가 아닙니다. 취득세가 12%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해요. 5억짜리를 하나 사더라도 12%면은 거의 6천만 원 이상 네, 나가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10억짜리 사면 1억 2천, 와. 1억 3천. 10% 또 더 내야 되잖아요. 돈 얼마 벌지도 네, 모르는데 네. 세금부터. 취득세 부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취득세도 그렇죠. 이제 풀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도 네.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1년 보유세가 6%면은 1년에 6천을 내야 되는 거.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6천이요? 네. 그럼 10년이면 6억을 내야 되는 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예. 5억을 주고 집을 샀어요. 네. 그러면 이 5억이란 집을 내가 가지고 살 때는 5억에 대한 보유세를 낼 돈밖에 없었어. 근데 그렇죠. 내가 여기서 계속 살다 보니까 5억짜리 집이 20억이 된 거예요. 폭등을 했네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러면 20억에 맞는 보유세를 왜 내야 되냐고. 근데 정부에서는 20억의 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돈 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선진국들은 웬만해서는 5억에 관한 세금만 내게 해요. 왜냐면 자기 능력에 맞게 샀으니까. 네. 근데 20억이 됐다고 해서 거기 자기 친구들이 다 거기 살다 보니까 이사 갈 생각이 없어. 애들 학교 거기서 다니니까. 근데 이분은 2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중과세라든지 계속 끌어올려 버렸으니까 그렇죠. 세율 그러니까 자체도. 지금 자체가 이제 이런 보유세를 갖다가 이렇게 과도하게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보유세 부분. 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네.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최고 우리가 지금 75%, 그러니까 82.5% 양도세를 내요. 그렇죠. 최고 세율이 네. 82.5%. 그러니까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벌었으면 8억 2,500을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남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취득세를 갖다가 네. 12%를 내고 양도소득세를 82.5%를 내면은 거의 100%를 거의 다 내는 거야.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거기에 맞춰서 또 법을 만들었어, 국회에서.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네. 이게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라는 네. 게 있어서 사실 당시에도 그랬어요. 세율 자체를 2주택자 20%를 더 추가적으로 얹었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0%로 더 세금을 많이 얹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야, 이 정도 세금 낼 거면 내가 안 팔아야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는 집값이 매물이 안 나오면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값이 워낙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낼 때 네. 내는 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내는 법을 만든 게 뭐 크게 저항이 안 부딪혔어요. 근데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 정책을 유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지금은 사실 이 법들 자체가 그 당시에 뭐 집값이 화랑일 때 많이 올라갈 때는 그게 명분이라도 있었지. 네.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라라고 하는 명분이라도 있는데 지금은 집값이 오히려 빠져서 마이너스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이거를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한 법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12%의 취득세. 네. 이게 이제 없어지나요? 이게 당근책으로 금리 때문에 예. 없어지는 거예요. 금리 때문에 이제 불황이 오니까. 근데 지금 저도 이제 보게 되면 이게 12% 세금 없앨 수 있는 방법. 세금을 완화하든지 아니면은 뭐 규제를 푼다라든지 하는 게 다 국회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국회를 통과해야지 이런 뭐 세금도 낮출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여서야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풀릴 수 있을까? 오히려 이거가 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미친 법을 네. 없애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은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약간 폭락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한 80% 정도는 공감을 할 텐데 네. 옛날에 폭등할 때 미친 세금을 내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촛불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가격이 조정됐을 때 이 미친 세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없애야 된다는 게 80% 국민 공감이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도 당연히 없애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그냥
교환하지 않는 이상은 국회에서는 없애지 않잖아요. 여소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 맞죠. 뭐 야당 의석수가 169석이고 네. 여당이 115석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해도 항상 야당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여당과 야당끼리 서로 뭔가 주거니 받거니 기브앤 테이크가 되는 게 아니면 이게 뭔가 이런 걸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이걸 연착륙을 시켜야 되고 네. 내년에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국회면 국회에서 시대에 맞춰서 경제 상황에 맞춰서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정치 노름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급하고 네. 정부에서는 경제를 잡아야 되니까 경제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근데 국회에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를 쉽게 뺏기고 싶지 않고 네. 다 풀어주게 되면 자기네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버텨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못 없애는데 네. 제가 오늘 제목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다 풀린다라는 제목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국회 통과를 하지 않고 네.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연마다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거의 뭐 640조 정도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그만큼 이제 비용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들어오는 세수 자체가 오히려 거꾸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세금 자체가 지금 뭐 부동산 쪽에서 통해서 들어올 세금들이 감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만 하더라도 거의 취득세만도 거의 9조 이상이 감소할 거다라고 해요. 그럼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그 정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제 알겠는데 네. 이제 국회 통과를 하지 않고 네. 이 취득세 하나씩 보자고. 네. 취득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부에서? 아, 왜냐면 세율을 조정하려면 국회 통과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국회 통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낮춰줘.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 방법이 이 정부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할 거고 네. 그 방법이 있을까? 뭐 있을까? 있어요. 그 뭐가 있죠? 그게 뭐가 있냐면 과거에 이제 MB 정권 때도 이제 그 당시에도 여소야대 국면이었어요. 근데 MB 때 이 취득세를 좀 완화를 시켜줬던 게 네. 감면을 썼어요. 아. 그래서 취득세 50% 감면, 이거 시행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다 보니까 50% 감면을 해주면서 그때 이제 거래 활성화를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율은 못 건드니까. 그건 안 되죠. 네, 세율은 못 건드니까 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네. 차라리 그거를 그냥 감면시켜 버렸네. 네, 대통령령으로 아. 딱 이걸 50%를 감면을 해주자라고 해서 그걸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1주택자는 2%, 네, 2주택자는 4%,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제 4%였던 3%. 그렇죠. 2% 그럼 낮췄고. 3주택자는 6%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거 한 90%는 감면해야 된다고 봐요. 90%요? 네. 90%는 감면해야지 네. 오히려 충격요법으로 국회에서 빨리 포기하고 취득세를 정상화시킬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 전까지 일단 50%까지는 제가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첫 번째 국회에서 취득세를 통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감면이네. 이미 네. 이명박 정부 때 한번 한 거.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네. 이제 저 보면 우리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거 있잖아요. 네.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걸 했을 때 취득세를 85%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풀어버리게 된다면 음. 이제 그런 것들을 85%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아니죠. 다음 달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정상화시키겠다 했으니까 네. 이제 그 내용은 뒤에서 한번 보자고요. 네. 취득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시켜주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대폭 완화시켜주면은 85%. 제가 아까 90%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이거 85%니까 거의 비슷하네. 비싸네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가 있어요. 그죠? 가능하겠네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네. 세 번째 방법도 있잖아요. 세 번째요? 예. 이 조정 대상 구역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2주택자까지는 중과가 없어지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1%에서 3%만 그렇죠, 내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을 전 다 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왜냐면 세율을 낮춰야 되는데 세율을 못 낮추니까 네. 어떤 분들은 감면을 받아서 취득세를 덜 내면 되고 어떤 그렇죠. 분들은 임대사업자를 내서 취득세 덜 내면 되고 어떤 분들은 2주택자분들은 조정 대상 구역이 아니니까 또 감면받으면 돼. 그렇죠. 자, 취득세는 해결이 됐네. 다 가능하니까. 예, 국회 통과 안 해도 돼. 됐어. 국회의원 월급은 그냥 줘. 네. 통과시키지 말고. 자, 그죠? 자, 많은 분들이 자, 한번 볼까요? 취득세.
자, 종부세들이 사람들이 많이 화났어요. 아, 우리 전동량님도 종부세 화나요. 아유, 종부세 그죠? 근데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어떤 한 정당의 편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따로 가야 되는데 자꾸 경제를 가지고 정치에서 장난을 하니까 이 부분이 우리한테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국민들한테.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음. 우리가 색깔보다는 오히려 우리 플레이엄님이 네. 세금도 박리담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박리담회를 해야지 골고루 넘어가요. 맞아. 박리담회가 맞아. 골고루 반드시, 골고루 필요해요. 풀려야지 누구만 좋고 누구는 나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 저희가 일부 정당의 편은 아니고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존중합니다. 네. 이제 저희의 생각이 약간 그런 쪽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득세는 그렇게 해결됐고, 네. 그럼 두 번째, 음. 지금 많은 분들의 댓글이 많이 올라오시는데 댓글 중에 종부세 때문에, 보유세 때문에 그렇죠. 많이들 보유세 화를 때문에. 내요. 이 종부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